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장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다 예고되었던 일찌감치 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이 이제 그 내용을 발표했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아마 이제 뭐 백악관에서 그 자료가 이렇게 보도 자료 형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2조 2,500억 달러. 자, 이제 뭐 결국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전기차 충전 시설을 뭐 엄청나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또 오를 만도 했고 과연 이제 이 충분히 뭐 예견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법인세 21%에서 28%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 나갈지는 이제 조금 지켜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우선 뭐 크게 예고한 바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뭐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할 만한 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에 따라서 또 살펴봐야 할 네. 텐데 이러한 부분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한다. SOC와 관련된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4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정말 3월 한 달 동안 지루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에서만 네. 움직였는데 그래도 또 양대 시장 보면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지수만 봐서는 지금 뭐 밤사이에 또 S&P 500 사상 최고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예전 같으면은 매일 아침 그 시황에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약간 이렇게 흥분하는 네,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지수만 봐서는 평온한데 그리고 나쁘지 않은데 네, 그 안에 밑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없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로테이션 와중에 맞아요. 종목별로. 예, 뭐 에너지 쪽, 금융주 쪽,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은 확 올라가는 반면에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기술주 뭐 이런 쪽들은 또 훅 빠지고 하니까 이게 지수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안에 내가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은 와, 장이 왜 이래 하는 분하고 네, 장 정말 좋아 이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 시장 이제 이렇게도 한번 보입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이번에도 일간 조정일까 싶은 것이 마치 작년 여름처럼 말이죠. 여기 조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희미하게 처리했던 이 부분하고 비슷한 것이 이번에도 느낌은 흐름이 비슷하죠. 비슷한 와중에 그렇죠. 이제 5일선, 21선, 61선 뭉쳐 있는 가운데 아직은 이 61선 밑에 한번 흘러내린 다음에 61선 위로는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우나 뭔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 번 더 튀어오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3,300 위로 한번 기어이 한번 찍어보고 나서야 제대로 된 조정일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특히 금년 들어서 1월, 2월, 3월 월봉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좀 네, 심란한데 우선 11월부터 보시죠. 한 달 사이에 14.3%, 12월에는 10.9%, 11% 이렇게 11월, 12월에 그야말로 분출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와서는 뭐 1월 11일 날 그때 고점 찍었을 때는 그때만 해도 벌써 13% 해서 11월이나 12월 못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 쭉 밀리면서 3.6% 상승에 그쳤고 2월, 3월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여기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수 가는 거하고 내 들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수 자체는 이렇게 해서 좀 더 한번 지난번 고점 근처나 아니면 한 번 더 피치를 낸다면은 3,300을 살짝 올라서는 이런 것도 한번 기술적으로는 전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제대로 빠지는 장은요. 제대로 조정받는 장에서는 이 아래쪽에 RSI 부분 한번 보시죠. 지난번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2011년, 12년, 2011년 그때도 그랬고
또 2018년 2월에 이제 장 한번 훅 밀릴 때도 그랬고 이 RSI 부분에 보시면은 이 과매수권에서 이렇게 이른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말하는 다이버전스 정도는 만들어줘야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이 오는데 네. 지금 현재 과매수권이긴 합니다만 거래도 엄청나게 해서 손바뀜도 많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그냥 차티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꺾이기보다는 한번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고점은 한번 더 올라가는 아, 뭐 이런 네. 장이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코스닥도 비슷하죠. 여기 보시죠. 코스닥도 이 부분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하늘색으로 처리된 이 부분처럼 지금 현재는 딱 요 분위기입니다. 네. 요 61선 좀 굵게 표시된 61선 저항에 지금 버둥버둥 거리고는 있으나 결국 한 번은 더 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도 월간으로 보시면은 뭐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3월에 결국 4.6%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은 그립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RSI 보다 보면은 조금 고점을 한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거는 참 뭐 분석하고 전망한다는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좀 뭐합니다만 옛날 뭐 닷컴 버블 때나 네. 뭐 금융위기 직전에 비하면은 그 당시 과열 국면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덜 미친 것 같아요. 아직은 더 갈 룸이 남아 있다. 뭐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월간 그리고 그동안의 차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더 갈 룸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더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형 기술주들 상당히 고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테슬라를 중심으로 또 전기차, 뭐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냈잖아요. 네. 이들 종목들이 다시금 시장을 이끌어 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제 하루 전에 악시오스 같으면 이제 미국에서 제법 유명한 정치 매체죠. 여기서 익스클루시브 자기들만의 특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 조집 스티글리스 교수, 저기 컬럼비아대 교수죠. 여기도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도 크루그만과 더불어서 항상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이렇게 그걸 받는데 지금 이 제목 보시면은 서머스 말입니다. 그때 몇 주 전에 다뤘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 부양책 이거는 서머스 표현에 의하면은 40년 내 자기가 본 최악의 거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때와 가까운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 이거 잘못하면 한 세대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죠. 네. 핵심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스티글리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어 표현 보세요. 서머스가 didn't really think through what he was saying. 너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인데요. 뭐 생각 없이 말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 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틸리스 교수의 핵심 메시지는 불평등이 수요 부족으로 또 수요 부족은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은 더욱 평등하면서도 강력한 성장의 시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낙관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하시죠.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약간 이 용어가 불평등, 경제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이 불평등을 갖다가 해소한다는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 자꾸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스티글리스 교수는 지금 현 정부의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발언이죠.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석학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뱉은 것 같아. 이런 식의 험한 말을 내뱉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니 뭐니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그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그 댓글란에 보면은
진짜 험한 말들이 오고 가요. 네. 네.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간다 쪽하고 못 간다 쪽하고가 부딪히는데 뭐 저 서머스하고 스티글리츠가 저 정도면은 돈 태우고 서로 하는 와중에 얼마나 예민해서 험한 말이 오가겠습니까만 조금은 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한번 네 말도 한번 들어보자 싶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괜찮아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좋잖아. 뭐 저기 자꾸 이런저런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사고 나는 거 앞으로 좋아지겠지. 그리고 무슨 그 데이터가 자꾸 이렇게 사생활을 침범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슈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 아니야? 뭐 테슬라하고는 조금 이렇게 딴 얘기긴 합니다만 왜 자꾸 로켓 화성에 보낸다는 거 자꾸 이렇게 폭발하지? 그러게요. 뭐 이런 것도 있으나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랠리에 대해서 61.8%면 충분히 조정받은 거 아니냐? 충분히 조정받았고 이 20주평선이 얼마나 빳빳하게 올라오느냐? 그렇다면 조정 마무리됐고 올라간다. 거기다가 우리 돈 누나는 3,000불 간다고 하지 않니? 이런 분위기예요. 네. 자 반면에 이제 그러나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라든지 실제 자동차 판매 대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다 전기차에 뛰어드는 이제 레드오션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해서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끊는 겁니다. 즉 뭐 개별 종목에다가 파동을 세는 게 좀 위험한 접근이긴 합니다만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다 끝났다고 본다면은 그냥 이 38.2% 조정으로 끝일까?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아직 C파가 남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체 랠리의 절반 아니면 61.8%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반이라면 이게 거의 주식 분할할 때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일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00불 찍고 나서 이번에 540불 근처까지도 갔는데 이걸로 조정 끝났다라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우선 이 선을 우하향하고 있는 이 선을 올라서 줘야 되고 네. 아니면은 적어도 760불 근처에 있는 이 정도까지는 잘못하면 조정 이번 하락에 대한 조정 그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그 랠리가 그 정도까지 와줘야 되는 겁니다. 벌써 밤사이에 700불 하루 만에 가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런 탄력으로 이제 과연 여기 760불 어라운드도 올라설 수 있는가. 그러니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단 말이죠. 서로 험한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어제 금리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주식도 올랐어요. 네. 자 이제는 4월에는 아까 서머스가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꽤나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뭐냐 하면은 4월부터는 작년하고 전부 인플레 지표도 그렇고 뭐 월별 분기별 성장률도 그렇고 기저 효과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작년 3월, 4월, 5월 그 무렵 생각해 보세요. 네. 완전 팬데믹으로 전부 박살이 났던 그 시기인데 그때 대비 이제는 확 돌아섰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경제 활동 재개 내지는 경기가 회복세 성장률이 좋아지는 거 이쪽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플레 지표가 확 올라오는 걸 갖다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미국채 10년물도 그렇고 실질금리를 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 팁스 수익률도 그렇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지금 1.75를 갖다가 하나의 키 레벨로 봤는데 이게 또 오늘 밤이라도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이제 증시가 덜 추이를 타는 4월인가를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중국 봐야죠. 중국.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중국 증시하고 또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살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조금 중국 증시가 딴 데 비해서 좀 언더퍼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바닥 다지고 있는 거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0일선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중국도 그러면은 대충 조정 끝났네가 되는 것이고 아니고 이게 4월 중에 또 200일선 밑으로 흘러내리면은 조금 더 시장에 안 좋을 수가 있고 상하이가 이렇다면은 심천은 200일선 밑으로 흘러내린 다음에 200일선 회복이 버거웠지만 지금 이 추세선
지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고, 뭐 중국이 이렇게 제조 PMI나 뭐 이런 게 또 서비스업이라기보다는 또 비제조업 같으면 서비스에다가 건설업까지 포함한 이것들은 좋게는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또 안 좋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 앞서 살폈던 이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지금 이거는 크레딧 스위스 주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하고 노무라가 지금 이번에 아키고스 이 건 때문에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노무라는 대충 우리 한 20억 달러 정도 물린 것 같아요 하는 얘기인데, 크레딧 스위스는 얼마인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 이후 그런 장에서 이 아키고스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도 이제 한번 4월 중에 조금 이렇게 체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 이렇게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사실 연초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어요. 한 1,080원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하지만 3월 초만 하더라도 또 1,14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한 1,130원대 전후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달러화 자체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도 잘 되고 수주도 또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요새 특히 뭐 조선업 쪽에 저 중공업체들 수주 소식도 많이 들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이 이른바 전망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때로는 부질없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게 이번에 환율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딱 우리 보면은 1월 4일 날 첫 거래에서 저점 찍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연중 저점입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시면은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렇게 돌았는데 달러 인덱스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요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얘는 지금 200일선도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 200일선은 꽤나 중요시하는 이동평균선인데 200일선도 올라섰고, 그 다음에 작년 고점에서 이번 랠리에 돌았으니까 한번 피보나치를 한번 꺼보시는 거죠. 피보나치를 껐더니만 최소한의 조정이라 할 만한 23.6 한 번 막히고 두 번째 돌파해서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4.5 어라운드까지 갈 때까지는 시장의 딜러들은 어지간하면 달러 숏은 안 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위안은 달러보다도 달러 인덱스가 보이는 달러 강세보다도 달러 위안에서의 강세는 조금 덜합니다. 아직 200일선 한참 위에 있고 지금 23.6%도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런데 우리 원화는 달러 인덱스와 달러 위안의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달러 위안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선에 걸리다 보니까 지금 밤사이에 또 한 28원 정도로 엔데피시스가 조금 밀려서 이 선을 열려면은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그리고 내고 물량 좀 소화가 필요하고, 그 와중에 달러인 보세요. 아까 보던 그림들하고 전혀 다르죠. 얘는 지금 110엔을 모처럼 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연초 이후 통화별 등락률인데 이 퍼센테이지는 절상률이냐 절하율이냐, 마이너스면 절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나 엔, 한국 원화 다 달러 대비 약세예요. 유로하고 비슷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안은 약세긴 약세지만 상대적으로 덜하고 아까 차트에서 살펴보셨던 것 같이 비슷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두 개를 같이 놓고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위안 이렇게 얘들이 조금 하향 안정을 보이면 서울에서 아마 딜러들이 또 달러 파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고, 얘가 올라가면은 또 인터뱅크 딜러들은 또 달러 롱으로 붙으면서 또 이렇게 일정 레벨을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며칠 내로 아까 살펴봤던 그 선과 23.6%라고 하는 피보나치 조정 레벨도 올라서는지 여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미국채 수익률이 당장 이렇게 수그러들 조짐이 안 보이는 만큼 달러는 조금 더 강세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달러는 달러대로 가고 주식은 주식대로 가고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뭐 이런 조금은, 그래서 일부 딜러들 가운데는, 매니저들 가운데는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나
그동안에 금리 오르면 주가 안 좋아했는데 금리 올라도 주가도 가고 네. 달러가 강하면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덜 힘들어하는 그런 식으로까지의 기대도 약간 표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 안에서 각 섹터별, 업종별 이렇게 막 혼전의 양상에서 머리 아픈 거는 머리 아픈 거지만 그냥 헤드라인 지수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4월 초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